많은 여성이 가슴앓이 하는 이유는 바로 유방암 때문. 유방암은 2016년 갑상선 암을 제치고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15초마다 한 명의 여성이 이 질환을 진단받고 있다고. 문제는 병도 병이지만 가슴의 일부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어서 여성들을 더 가슴 아프게 한다는데.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여성들의 핑크빛 인생을 방해하는 유방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건강 A2G입니다. 네. 김철원 씨, 네. 이 청순 글래머, 베이글녀, 그리고 뭐 엘프녀,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까? 일단 뭐 청순 글래머 베이글녀는 말 그대로 얼굴은 청순하고 좀 베이비인데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진 분이고 엘프녀라고 하셨죠. 엘프녀는 게임 속에 그 캐릭터를 닮은 여전 캐릭터 닮은 분들을 지칭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예은 씨. 어디요? 여기요. 네, 바로 옆에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요, 예, 철원 네. 씨가 정확하게 그 용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철원 씨, 이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목이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답을 해야 되죠. 네. 1위라면 갑상선암? 네. 네. 틀렸습니다. 네. 어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2016년도에 이미 이 유방암이 어. 갑상선암을 제치고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네. 우리가 이런 외모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런 네. 내적인 건강에 관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슴도 마찬가지인데 건강 A2G.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방치했다가는 내적으로도 또 외적으로도 가슴앓이를 하게 만드는 유방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계명대 동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무현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유방암도 가슴 그 어느 부위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많이 나뉜다고 합니다. 네. 교수님, 사실 많은 분들이 유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유방의 구조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여기 그림을 먼저 보시면요. 이제 유방은 이제 유방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유선 조직.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임신을 하셨을 때 모유를 생성하는 유선 조직, 뭐 소엽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유가 이렇게 타고 나오는 통로가 되는 유관이 주된 유방 조직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부분은 이제 지방 조직이 많은 유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유선 조직이나 지방 조직 외에도 유방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림프절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이제 이 아까 말씀드린 모유가 흘러나오는 통로가 되는 유관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이제 모유가 생성이 되는 소엽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침윤성 유방암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유방암은 이제 침윤성 소엽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방암이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이제 생길 수 있는데요. 이제 뭐 흔히 생기는 증상들은 뭐 한쪽 유방암의 크기가 커졌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늘어졌다든지, 아니면 피부 색깔이 변했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이제 귤껍질처럼 약간 우들두들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두나 피부가 이제 당겨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유두에서 이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 전에 이제 만져지지 않았던 유방의 이제 덩어리가 만져지는 경우에는 유방암을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워낙 건강 검진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건강 검진을 하다가 이제 이상이 발견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유방암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또 선물 다 준비해 왔지? 당연하지. 작년처럼 썼던 거면 알지? 야, 왜? 걱정하지 마라. 새 거다, 새 거. 신상. 자, 그러면 사다리 탈까? 아니면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이번엔 간단하게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 자, 가위바위보.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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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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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건데.
제일 큰 거. 이게 제일 크거든. 아 이거 내가 준비했으니까. 그다음 내죠. 왜요? 나이순. 두 번째 원래 나이순이에요. 네. 나는 이거. 뭔데? 내만 내 거가. 응. 자기 게임 넘어갔네. 별로 안 좋은 건 없지. 몰라. 바이스 같아. 자기야. 응? 우리 계획대로 됐다. 역시 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연말 크리스마스에는 많이 또 남았지. 근데 아직 크리스마스가 일주일 더 남았잖아. 왜 이렇게 빨리 하는데? 혹시 내 빼놓고 또 크리스마스 때 놀러 가려 그런 거 아이가? 아우 야 당연하지. 야 크리스마스 날까지 우리가 네 손 붙잡고 놀러 다녀야겠나. 참. 야, 왜? 네 정혜인인가 뭔가 가랑 헤어진 지 1년 넘었지. 야, 니도 좀 남자 꼬셔가지고 좀 데이트 좀 하고 해라 좀. 이제 나이 들어서 소개팅 안 들어. 그래, 네가 나이 들어서 간다. 나이 들어서 늙어가지고. 아니면 얼굴이라도 이쁘든가. 내한테 이제 얼굴 얘기할 때가. 아유 됐어요 아가씨. 아이, 보고 있는데 얼굴 얘기 안 할 수가 없지 사실은. 거기다가 좀 씻어요. 어? 그거 뭐 머리에 저 봐라. 아 너무 안 씻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 생각도 좀 해줘야지. 그래. 아 정말. 야, 니 좀 씻어라 제발 좀. 뭐 진짜. 펄펄 눈이 옵니다. 비주얼 야, 그러지 말고 좀 씻어라 좀. 진짜 너무한 거 알까 진짜 우리한테. 그러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올까? 갔다 오겠어. 좀 자. 대단하다 대단해. 옆에 눈도 진짜 우박이다. 뭐고 이게? 저기 좀 떨어져라 자기. 왜? 왜? 미끄러졌어요? 가슴에. 가슴에 뭐? 가슴이 왜? 털이라도 났나? 오 야성미 넘치네. 그게 아니고 가슴에 멍울이. 가슴에 멍울이 만져준다고요? 그거 유방암 증상 아니가? 유방암? 설마 니도 유방암 걸리는 거가? 외할머니랑 그 이모들처럼? 아니다. 괜찮다. 나는 젊으니까 회복도 빠를 거고 괜찮다. 괜찮기는요 아가씨. 근데 유방암은 그 젊을수록 예후가 안 좋은 거 알아요? 젊을수록 이 암세포는 빨리 피어오른다니까요. 에이 재수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젊을수록 유방암은 그 예후가 좋은 암이니까 괜찮다. 치료할 수 있다. 그래도 가슴에 멍울이 만져진다 하잖아. 아가씨 일로 와봐요. 내가 반의사잖아요. 응? 내가 반의사니까 딱 만져보면 안다니까요. 일로 와봐요. 됐거든요. 변태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왜 변태라니요. 참 근데 진짜 그게 나쁜 건지 한번 볼라 하는 거지. 일로 와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됐어요.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네. 젊은 유방암 환자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다. 이게 만약 정답이 오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첫 번째 문제 두 분 표정 보니까 어두워요. 정답이 올까요, X일까요? 안타깝지만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은 씨도 뭐 혹시 검사 받아본 적 아니요, 없죠? 저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생각 때문일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맞아요. 보통 예은 씨 또래 또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증상이 없는 특징이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갔어요.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인데 그때는 너무 좀 늦지 않았을까. 예후도 좋지 않고. 그렇지 않나요? 저도 철원 씨랑 같은 답이긴 해요. 정답 O라고 생각하는데 따라하지 마세요. 이유는 네. 명확하게 다릅니다. 젊으니까 아무래도 그만큼 암세포가 좀 빨리 자랄 것 같고요. 또 다른 장기로 전이도 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이 말도 하고 싶었거든요. 네네. 네, 두 분 다 정답은 O입니다. 두 분 다 정답을 맞추셨고요. 네네. 어느 정도 이유도 비슷하게 맞춰주셨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암 검진을 시작하는 시기가 만 40세부터입니다. 그래서 40세 이전에는 아무래도 검진을 조금 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암에 대한 경각심이 좀 낮다 보니까 검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증상이 생겨도 암을 의심해서 병원을 찾기보다는 그냥 이제 방치하는 경우가 사실은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여성분들에서 이제 유방암이 조금 진행이 돼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사실 생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유방암은 이제 이 생리를 많이 해서 생기는 여성 호르몬이 많을수록
이 예후가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유방암 중에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이 젊은 여성분들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사실은 이제 예후가 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국엔 O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변에 우리 여성들 보면은 네. 피임을 목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먹는데 이 피임약 때문에 유방암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는데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유방암 위험 인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유방암은 이제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가족 중에 아니면 친척 중에 유방암이 이미 발생을 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유방암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쪽에 유방암이 생겼다면 반대쪽에 유방암이 또 생길 확률이 유방암이 없으셨던 분들보다는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 변이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유방암의 정구 증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병변이 유방암이 생겨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이제 그 피임약 같은 경우는 여성 호르몬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임약이 대부분 여성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유방암은 여성 호르몬 노출이 많을 경우에 이제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제 경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초경을 빨리 해서 생리를 여러 번 오랫동안 한다든지 아니면 폐경이 또 늦어져서 이제 생리를 늦게까지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출산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출산을 늦게 하는 경우가 이제 경우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임약을 이제 오랫동안 복용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폐경 이후에 이제 여성 호르몬을 대체하는 요법을 오랫동안 하신 경우에도 이런 여성 호르몬의 노출이 많기 때문에 어떤 유방암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위험 인자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가족력도 있고 그리고 그 화면에 보면 BRCA가 이제 브라카라고 네, 읽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제가 검색을 미리 했거든요. 아, 네. 브라카. 원래 BRCA 이렇게 읽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검색을 해보니까 연관 검색어에 안젤리나 졸리인가요? 네네네. 계속 이제 연관 검색으로 맞습니다. 뜨더라고요. 네. 이 브라카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네. 가슴과 난소를 잃었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방암을 주로 진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이 안젤리나 졸리라는 이 배우가 사실 뭐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고마운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예가 되거든요. 이제 여기 다시 그래프를 좀 보시면 유방암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런 유전성 유방암과는 관계가 없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냥 특별히 환경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유방암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가족력이 많이 동반이 된 가족성 유방암이 있을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전자가 관계되는 유전성 유방암인 경우에는 한 5에서 7% 정도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성 유방암과 관계된 유전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유전자들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방암과 이제 이 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유전자는 이제 BRCA, 아까 BRCA라고 읽기도 합니다. 브라카라도 읽기도 하고, 그래서 BRCA라고 읽으셔도 충분히 되고요. 아니면 브라카라고도 읽는데 브라카 1번 유전자와 브라카 2번 유전자, 크게는 두 가지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가 가장 관련이 많은데 원래는 이 브라카 유전자가 사실은 아주 좋은 유전자입니다.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우리 몸에 유전자에 이상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유전자 부위를 이제 수선해주는, 고쳐주는 이런 아주 좋은 유전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브라카 유전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생긴다든지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런 수선해주는, 문제가 생겼을 때 고쳐주는 이런 기능이 없어져서 지금 유방암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난소암도 굉장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난소암과 유방암이 이 가족 그리고 친척 중에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이모가 유방암의 가족력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이런 유방암이나 난소암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정보를 접하고, 사실 유전자 검사는 피 검사 한 번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검사가 어려운, 뭐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검사는 아니라서 이제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됐었고, 결국은 이제 브라카 1번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이 생기지도 않았고 이제 난소암이 생기지도 않았지만 이 가족 중에 워낙 유방암, 난소암의 가족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유방과 난소를 예방적으로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전성 유방암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을 만한 대상자는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유방암이나 이제 난소암이 가족 중에 많이 있는 유방암 환자라든지 아니면 유방암이 굉장히 이른 나이에 4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발병을 한 경우 그리고 유방암 환자 본인에서 이제 난소암이 같이 동반이 된 경우 그리고 유방암이 양쪽 유방에 모두 발생한 경우 그리고 이제 이 유방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장기에 암이 발생한 경우 그리고 아까 남성 유방암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남자분에게서 이제 유방암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런 유전성 유방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 검사 한 번만으로 이렇게 검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흔히 여성에게 가슴은 이제 여성성의 상징이라 유방이 일부든 전체든 잘라내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게 마련인데 병이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절제하느냐 마느냐 그런 치료 방법이 교수님 달라지겠죠? 어떻습니까? 네, 유방암 치료 방법에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뭐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수술을 포함해서 유방과 이제 아까 겨드랑이 림프절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을 수술하는 것을 국소 치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런 치료 방법 중에서는 유방암 수술 방법과 방사선 치료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국소 치료만으로는 치료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약물을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약물로 이용해서 하는 치료를 전신 치료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전신 치료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라든지 항호르몬 치료라든지 효역 치료라는 치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제 유방 수술 방법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에 대한 수술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 방법 크게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유방 수술 방법은 이제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방을 일부만 절제하는 유방 보존 수술 그리고 이제 유방을 전체를 다 절제하는 유방 전절제 수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 방법은 이제 유방암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를 굉장히 잘 하는 암종이기 때문에 겨드랑이 림프절을 꼭 수술할 때 같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이 유방암이 진단이 되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모두 다 절제하는 그런 수술 방법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팔이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팔이 많이 붓기도 하고 림프 부종이라고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수술 이후에 환자가 좀 많이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방암이 굉장히 조기에 발견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감시 림프절 생검술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서 유방암에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전이가 되는 림프절을 찾아서 그 림프절만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조직 검사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팔이 많이 힘들지 않고 림프 부종이 많이 생기지 않는 이런 감시 림프절 생검술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유방 보존 수술에 대해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방 보존 수술은 유방암의 크기가 아주 크지 않은 경우 유방 크기에 비해서 그런 경우에는 유방 보존 수술을 대부분의 경우에서 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암이 있는 부위에 이제 상처를 조금 이제 만들기는 해야 되고요. 상처를 만들어서 그 암이 있는 주변 조직만 포함해서 유방을 절제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봉합해 주는 방법을 유방 보존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방 보존 수술인 경우에는 이제 유방암 크기가 큰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 비어 있는 공간을 다 메꿀 수 없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크게 함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함몰을 줄이기 위해서 유방의 어떤 미용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유방 종양 성형술이라는 술식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자세히 말씀드리면 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앞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은 이제 암이 있는 부위를 절제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주변 조직을 당겨서 이제 봉합해 주는 방법이라고 하면 유방 종양 성형술은 암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을 그 멀리 있는 다른 조직을 이제 끌어와서 그 함몰된 부위를 메꿔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유방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이제 유방암도 첨단 로봇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
겨드랑이에 작은 구멍 하나를 내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 때문에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작은 흉터가 남다 보니까 이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원래 이제 아까 재건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유두와 피부를 최대한 보존을 하고 재건 수술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유방에 직접 상처를 내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고, 의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상처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지 이제 환자분의 미용적인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작은 상처로 수술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제 보고 수술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어둡고요. 이제 아무리 불을 잘 비춰도 안쪽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상처가 작기 때문에 기구가 사실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수술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이제 많이 힘들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뭐 유방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수술 영역에서 이제 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로봇 기구, 로봇 팔이 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로봇이 알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의사가 이제 이런 콘솔에 앉아서 실제로 이런 화면을 보고 이 기구를 직접 조작을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저기 콘솔에 앉아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직접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확대되고 훨씬 더 깨끗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자세히 보고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수술도 굉장히 이 기구가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어떤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 영역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로봇 유방 수술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의사는 이렇게 앉아서 이런 콘솔에서 이렇게 조작을 하면 실제로 겨드랑이나 겨드랑이 조금 아래쪽에 뭐 작게는 3cm, 길게는 한 5cm 정도의 이제 상처만 내서 이 유방을 전체를 다 절제를 하고 또 저 상처로 다시 이제 유방을 재건 수술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초기의 유방암이라든지 또 젊은 여성분, 그리고 이제 피부나 유두 쪽의 병이 가깝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로봇 유방 절제술과 재건술을 동시에 시행하시면 이제 미용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네. 있습니다만 사실 수술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또 수술 후에도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수술 외에 또 다른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방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라 그래서 이제 그 암이 있는 조직을 직접 치료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제 여러 가지 약물 치료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오래된 방법, 그리고 흔히 했던 방법들은 이제 항암 화학요법이 되는데, 사실 이제 수술보다도 이런 약물 치료, 항암 치료를 사실은 환자분들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항암 화학요법은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주 또는 3주 간격으로 보통 4번에서 8번 정도 이렇게 주사를 맞는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유방암에서 흔히 쓰는 약물들은 대부분 이제 탈모 증상을 또 유발을 하고, 뭐 이제 속이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를 하면 이제 유방암의 재발을 많이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진단이 된 유방암 환자인 경우에 암이 크기가 굉장히 크다든지 뭐 어떤 겨드랑이 림프절이 이미 많이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이런 항암 화학요법을 수술보다 먼저 시행하는 경우를 선행 항암 화학요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런 항암 화학요법을 수술 전에 먼저 시행하고 수술하면 원래는 뭐 유방을 못 보존할 수 없다고 그랬지만 이런 치료에 의한 보존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원래 수술 범위보다 수술을 조금 더 작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전신 치료는 이제 항호르몬 요법인데요.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은 이제 여성 호르몬과 굉장히 관련이 많은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이런 항호르몬 요법을 받으면 유방암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이 폐경 전 여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쓸 수 있는 약제가 조금 다르고, 또 대부분은 먹는 약제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사로 쓰는 약제들도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이런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항호르몬 요법을 시행하면 또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약물 치료는 표적 치료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유방암에서 해당이 되는 건 아닌데, 가장 흔히 많이 하는 유방암에서 표적 치료는 유방암
조직에 헐투라는 단백질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이제 전체 유방암의 많게는 한 30% 정도가 이런 헐투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헐투라는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유방암인 경우에는 그 헐투라는 그 표적을 치료를 한다 해서 표적 치료라고 보통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표적 치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굉장히 좋은 치료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치료, 약물 치료를 이용해서 수술 외에도 이제 보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방암의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교수님 끝으로 유방암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고 가슴에 멍울이 잡히지 않는지 자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네. 유방암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은 뭐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어떤 많이 이제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건강한 식이도 도움이 되고요. 건강한 식이라고 하면 흔히 아시는 이제 채소, 특히나 뭐 이제 녹색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고 동물성 기름을 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체중이 1kg 늘수록 유방암 위험도가 1kg 증가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너무 늘지 않도록 보통 정상 이제 평균적인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운동을 또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분 사이에도 분명히 유방암 발생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유방암은 생겨도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이제 자가 검진뿐만이 아니라 유방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유방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가 검진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이제 방법이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제 못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는데, 크게는 이제 이 폐경 전 여성분 그리고 폐경 이후의 여성분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폐경 전 여성분인 경우에는 생리가 끝나고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지났을 때가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유방 자가 검진을 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분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정해진 날짜가 없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뭐 가령 이제 매월 첫날이라든지 매월 마지막 날이라든지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자가 검진을 하시도록 권하고, 주의해야 할 어떤 소견은 뭐 이제 양쪽 유방 거울을 봐서 양쪽 유방의 크기를 봐서 크기가 다른지, 아니면 이제 뭐 움푹 들어간 데가 있는지, 아니면 튀어나온 데가 있는지, 아니면 이제 분비물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거울을 통해서 한번 관찰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워서 이제 한쪽 팔을 이제 위로 들고 반대쪽 팔을 이용해서 이제 유방을 만져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만져볼 때는 이제 여기 옆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순서 방향이 나타내는 그림들이 있는데, 사실 이 방향이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이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시던, 아니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하시던, 아니면 이제 방사형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시던, 유방 전체를 이제 손으로 한 번씩 만져보시면 사실 처음 해보실 때는 이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고, 뭐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느끼시는데, 매달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가검진을 하시다 보면 그 전달에는 분명히 이런 게 안 만져졌는데 이번 달에는 뭐가 만져지는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이제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유방암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흔한 암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젊은 유방암 환자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들으신 것처럼 매달 생리가 끝난 직후 3일에서 5일 사이에 자가 검진을 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이무현 교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